3기 신도시의 지방정부 참여와 기본주택 확대 건의. 광풍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LH에 다음과 같이 3가지 주요 건의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인 수도권 30만 호 주택 공급의 80% 24만 호가 경기도 내에서 추진됩니다. 경기도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GB해제 등 아낌없는 행정 지원에 나섰는데 지방참여형 신도시 추진이라는 당초 협약과 달리 경기도의 사업 참여 비율은 단 8%로 2기 신도시 16%보다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후퇴하였습니다. 게다가 고양, 남양주 등 경기 북부권은 참여가 불가해 지원의 편중이 우려됩니다. 지방 참여 확대는 국감과 행감에서도 꾸준히 요구되어 왔고 2기 신도시에도 못 미치는 사업 참여율에 대해 지방자치 포기라는 비난과 질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무주택 가구가 44%로 도민 절반가량이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어 영세민 아닌 일반 무주택자들도 역세권 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중산층형 장기 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하려고 하는데 8% 사업권 비율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사업에서 경기도의 사업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정부와 LH에 강력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질적인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박탈감과 갈등을 부추기는 로또 분양을 지향하고 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주택, 기본주택, 평생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가장 실효적인 처방입니다.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중산층용 임대주택 유형, 신설, 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장기임대, 비축리츠 설립, 공사채 제도 개선 등 제도 개선도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LH가 시행 중인 도내 역세권 물량도 로또 분양으로 투기 광풍을 불러올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평생주택을 대대적으로 확대 공급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3차 재난지원금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 1월 중 전 국민에게 1인당 20에서 30만 원씩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여당에 호소했다. 지난 25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구체적 지급 시기와 방법, 규모를 제안한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 지도부에 문자로 보낸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경기도지사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 재난이 몰아쳐 경제 위기가 모든 국민의 삶을 위협하며 긴급하고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호소문에서 경제정책 따로 가계 지원 따로보다는 같은 예산으로 가계 지원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정책이 있다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당연히 중첩 효과가 있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며 경제 활성화와 가계 지원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정책이 바로 전 국민에게 3개월 시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제1차 재난지원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을 비교한 후 시행착오는 한 번으로 족하며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1.81배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났다. 지역화폐로 도민전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경기도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신용카드 매출이 서울보다 14%포인트 높은 오픈 소비 촉진 효과를 증명했다고 밝혔다. 또 2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후 가계소비 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고 1차 지원금 지급 시 느꼈던 경기 활성화의 체감은커녕 느낌조차 없었다며 심지어 소득 최상위 적자 가구 비율은 감소한 반면 소득 최하위 적자 가구 비중은 37%에서 50.9%로 대폭 늘어나 계층 간 격차와 저소득층 경제 상황만 악화됐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논의되는 선별 현금 지급에 대해서는 아까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로 모두가 피해를 입었는데 경제정책 혜택이나 복지정책 혜택에서 세금 내는 국민을 배제하는 것도 옳지 않다면서 지금 논의되는 3에서 4조 원의 선별 현금 지급은 규모, 대상, 방식, 효과 등 여러 면에서 20에서 30만 원의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에 비해
아까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재정 여력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이 지사는 일본, 미국, 대만 등 외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1차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평균 120만 원 이상을 지급한 후 추가 지급을 시행 또는 기획하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1인당 1.2차를 합해 40만 원, 그나마 일부는 선별 정도만 지급했다며 만약을 대비해 4차분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뜻도 피력했다. 이 지사는 이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계소득 지원, 정부의 공적 이전 소득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부채 비율 40% 미만을 자랑하게 됐지만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전국민적 공감 아래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보편 지급을 통해 1. 가계소득 증대로 가계부채 증가를 막고 2. 경제활성화를 기하며 3. 위기로 불안한 국민의 연대의식과 귀속감을 제거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으로 국가의 존재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개인이 위태로울 때 국가에 기댈 수 있다는 확신을 들여야 한다면서 3차 재난지원금이 소비 확대의 경제 효과와 가계소득 지원의 복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시한부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2020 경기도 청년 든든 페스티벌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2020 경기도 청년 든든 페스티벌에 깜짝 등장해 청년들의 고민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복지재단 주최로 이날 정오부터 8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킨텍스의 무대 공간을 설치한 뒤 관람객 없이 진행됐다. 이재명 지사는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눠보는 코너에 화상 연결로 예고 없이 깜짝 출연해 60명의 청년들과 이완 생방송 형태로 50분 동안 실시간 소통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면서 무기력감과 우울감에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청년의 사연을 직접 읽기도 하고 5년째 연애를 하고 있지만 학자금 대출 등 불안한 경제 사정으로 결혼은 엄두도 못 내는 사연 등을 들으며 공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지사는 정치인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만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슴 아프고 죄송하다며 지금의 어려움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데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진입할 기회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보다 자본이나 기술, 노동의 질이 전부 개선됐는데도 이런 상황이 된 것은 결국 정치의 문제라며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기회의 문을 늘릴 수 있다. 개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공적 영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높인다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저는 장애인이었고 돈이 없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고 앞이 깜깜해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다며 그때 힘이 됐던 것이 책과 일기였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책에서 보며 배우기도 하고 일기를 열심히 쓰며 나를 돌아보고 미래를 생각했다면서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하기도 했다. 다양한 청년 정책에 대한 정보를 청년들의 시각에 맞춰 흥미롭고 쉽게 전달하고자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된 민간기부금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에서는 유명 인플루언서인 대도서관과 꽈두로 비안석준, 윤태진 아나운서와 함께 청년기본소득과 청년면접 수당 등 경기도 청년 지원 정책을 퀴즈게임 형태로 전달됐다. 뷰티 유튜버 인씨님은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화면 속 좋은 인상 만들기 멘토링 클래스를 진행했다. 이 밖에 경기도 청년 기업인이 생산한 상품을 쇼호스트 출신 유명 샵 트레이너가 함께 홍보해주는 경기청년 라이브 홈쇼핑 노래하는 성우 이용신 씨의 꿈을 쫓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목소리 특강 북한 이탈 청년 유튜버와 청년 봉사단 청년 목수 등 참가자들이 오픈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개인 라이브 방송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경기도 청년 든든 페스티벌은 소셜 방송 라이브 경기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됐으며 약 5만 명이 온라인으로 함께했다. 관련 영상은 경기복지재단 유튜브 채널인 복지튜브와 경기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으며 출연한 인플루언서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출연한 프로그램에 대한 영상을 만날 수 있다.